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년 10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각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또 보람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잘들 가셨겠죠. 그리고 오늘은 보통 닭들을 많이 키우고 계세요. 보니까 이 계란은 날마다 생산이 되는 거라 이거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큰 거를 하나 따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안 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는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이 안에 사료통과 알을 낳는 둥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이 안에도 넓은데 이 문을 이렇게 닫아 놓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른 쪽으로다가 이동을 시키죠. 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넓은 운동장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던 아이들이 전혀 다른 곳에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오죠. 그것은 뭐냐고요. 우리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러다가 그 바깥에 그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역시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흡사한 거예요. 이곳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쪽 바깥의 에너지를 먹을 시간이 됐다 이거죠. 이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 뭐 그냥 나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내놓으면 좋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저는 먹이통도 있지만은 얘네들을 그냥 먹이통에다가 안 주고 그냥 풀을 뿌려서 줍니다. 바닥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닭들의 그 자동 운동, 뾰족한 뿌리로다가 쪼아먹는, 찾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닭을 최대한 그 습성을 살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다른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닭들은요. 그래서 닭의 이동은요, 철새와 같습니다. 이 안에 있다가 바깥에 새로운 먹이가 있으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오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먹이가 있다 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요. 그러면 저쪽에 그 먹이가 많다. 그럼 거기서 그냥 정착해요. 그게 조류의 특성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닭은 어떠한 우리의 가두면 그곳에 들어가서 잠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방목을 하게 되면 먹이를 딴 쪽으로 옮겨놔 보면 그쪽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와 있죠. 아직 무서리는 왔는데 된서리가 안 왔어요. 그래서 풀이 아직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1년 내내 풀이 있는 동안 한겨울이 아니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겨울에도 가끔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외출을 시켜서 이렇게 딴 곳에 바람을 쐬어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철새가 날아왔다고 AI가 검출됐다고 아마 축산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여러 번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양계를 하는 분들 중에 이게 저처럼 이렇게 방목을 하거나 가두어 놨다 하더라도 발효 먹이를 먹인다든지 좀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키면서 사육하는 그런 농가들이 꽤 있죠. 그런 농가에서는 AI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좀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방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안 걸리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균이 없을까? 그 발병한 농가만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 발병이 됐다 하면 거기를 살처분해서 묻고 통제를 시켜서 이동 제한을 시켜서 막고 있다고는 하죠. 그렇지만 그 균이 길을 막는다고 해서 통과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새, 즉 기러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오지요. 각종 뭐 철새가 많지만 기러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미 벌써 왔죠. 그런데 그 철새가 어느 지역에서 날아오면서 며칠 걸릴까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아주 적어도 15일, 20일을 넘겨서 공중 비행을 하고 오죠. 그러면 그 조류는 뱃속에 들어있는 먹은 물질은 하나도 안 남고 내장이 텅텅 비어 있죠. 그리고 그 조류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철새가 왔는데 그 철새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조류, 독감인 AI 검출을 한 마리만이라도 잡아서 AI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어떨까요? 자, 확인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근거로다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조류에는 AI라는 균을 달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연을 아주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조류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떠한 먹이와 물, 새로운 공기를, 새로운 먹이를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동을 하면서 분변을 놓으면 그 분변에서 AI가 검출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분변은 철새가 도래해서 며칠 만에 AI 균이 나올까요? 철새가 그 조류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적어도 15일, 길게는 20일 안에 AI라는 새로운 그 균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AI에 대한 걱정은 그 철새로부터 이동했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 철새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공기를 마시며 먹이를 먹고 발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을 이 철새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철새들의 에너지 이동이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조류를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축산인들, 여기에 딸려 있는 모든 식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감히 아주 어렵지만 힘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